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어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 1이다, 표 2다, 표 3이다, 표 4다, 표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고객 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총 구입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총 구입 금액이다 라고 해서 우리 CL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중에서 상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 표시, 이 특수 문자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들은 우리 이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을 등급 이곳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상위 3위 이내다 그러면 상위 1, 2, 3위 그 세 개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고 하위 3위 이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총 구입 금액이 작은 거 그 세 가지를 보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 이제 if, large, small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if 함수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if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일 때, 그 뒤에다가 이제 거짓일 때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아니면 이걸 이제 계산해 달라.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 달라. 그거를 이 부분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그때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그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 라지라는 그 함수요. 우리 라지라는 이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스몰이라는 그 함수도 라지랑 이제 똑같이 생겼죠. 해서 생김새는 다 똑같아요. 해서 스몰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라지 큰 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스몰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상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와 하위 3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번째에다가 3이라고 이렇게 써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요. 해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러면 상위 1, 2, 3위가 될 거고 그리고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러면 하위 1, 2, 3위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이 특수 문자가 됐든 얘가 됐든 이런 걸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특수 문자 아니면 이 특수 문자 아니면 공백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등급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if 함수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if라고 먼저 써주고요. 이제 맨 앞에다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larg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이요. 범위, 3하고 세 번째로 큰 값을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총 구입 금액이요. 총 구입 금액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라는 그 얘기는 상위 1위, 2위의 그 데이터가 될 거고 그리고 같다라는 그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3위의 그 데이터가 되겠죠. 해서 이 데이터를 구해라. 이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를 내보내달라? 우리 이제 특수문자, 얘를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특수문자들은 우리 이제 한글 자음에 들어 있어요. 해서 특수문자 집어넣을 때는 한글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이제 미음에 많이 들어 있어요. 무조건 미음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음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미음부터 확인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땅 하고 눌러서 맨 밑에 우리 이제 보기 변경이요.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 특수문자 지금 문제 제시한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이제 내보내고 얘를 만족을 못하면 하위 3위 이내인지 그 왠지 둘 중에 이제 뭐가 뭔지 모르죠. 모르니까 하위 3위 이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그 뒤로 찾아가서 if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총 구입 금액이요. 총 구입 금액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범위 찍어주고요. 3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세 번째로 작은 값, 스몰 작은 값을 구해주겠죠.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놓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이랑 같다. 그 얘기는 하위 3위인 그 데이터가 될 거고 그 값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하위 1위, 2위의 그 데이터가 되겠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이제 또 특수문자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또 보기 변경해서 문제 제시한 그 특수문자가 지금 여기 있죠. 요 특수문자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도 아니라면 무조건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는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뒤에 가서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if 가로를 이렇게 이제 2번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서 이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총 구입금액 얘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 금액이 뭐보다 라지요. 라지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쓴 다음에 이 범위에서 뭘 구해라?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 세 번째로 큰 값이 지금 여기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구입 금액이 있죠. 얘랑 서로 이제 비교하는데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이제 특수문자를 이제 표시해 줘야죠.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얘 해주고 그리고 우리 특수문자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만큼의 식 쓴 거 있죠. 지금 if 요거 쓴 거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총 구입 금액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라지가 아니라 스몰이요. 스몰로 우리 이제 요것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왜?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형식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 번째로 짠 값을 구했다. 그것보다 총 구입 금액이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때는 이 특수문자 이제 바꿔줘야죠. 해서 미음 누르고 이제 한자 키요. 미음 누르고 이제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얘를 이제 클릭해주고 특수문자 얘를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해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특수문자를 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if를 2번 썼으니까 if 가로를 2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제 나와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우기 엔드를 하기 전에는 내가 쓴 이 식들 중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이런 함수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이제 구하죠. 그때 내가 첫 번째 칸에서 계산하든 두 번째 칸에서 계산하든 세 번째 칸에서 계산하든 어떤 칸에 계산하든 간에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해서 지금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상위 1위, 2위, 3위의 그 데이터가 맞죠?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제 까만색 이 특수 문자가 표시가 된 거고, 그리고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된 거 보게 되면 이 총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 3위 데이터들이 맞죠? 얘가 이제 하위 1위의 데이터, 얘가 이제 하위 2위의 데이터, 얘가 이제 하위 3위의 데이터라고요. 그곳에는 이렇게 이제 하얀색 특수 문자, 얘가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그 데이터들은 이렇게 이제 빈 공백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총 구입 금액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해서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상위 1위, 2위, 3위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위 3위인 그 데이터를 구했죠.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출력해주고 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주고 그냥 끝나요. 그 뒤에는 이 식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뒤로는 언제 넘어오냐?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을 때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식들이 전부 다 거짓에 해당한다고요. 조건, 참,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건, 얘가 참, 얘가 이제 거짓이요. 두 번째 if는 언제만 넘어온다?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두 번째 if로 이곳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또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해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여기서 구하고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물어봤죠. 해서 하위 1위, 2위, 3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특수 문자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는 언제만 넘어온다?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야 이 뒤로 넘어와서 빈 공백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곳으로 이제 찾아온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2번에 보니까 컴활 2급 시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컴퓨터 일반이라는 게 있고 엑셀이라는 게 있대요. 컴퓨터 일반은 지금 G열에, 그리고 엑셀은 이제 H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수험생의 합격률을 H11번 셀에 계산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합격률은 컴퓨터 일반하고 우리 엑셀 이 두 가지 과목 모두 다 이제 60점 이상인 그 수험생의 인원수를 구하래요. 구해서 전체 인원수로 나눠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countIfS라는 그 함수와 countA라는 그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총 수험생의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count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일반과 엑셀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수험생의 수를 이제 구할 때는 60점 이상이야. 그걸 이제 조건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countIf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총 수험생의 수를 구할 때는 countA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count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그 개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총 수험생의 수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count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수험 번호가 됐든 컴퓨터 일반이 됐든 엑셀이 됐든 얘네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뭐 비어있는 그 데이터가 없죠. 없으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지금 아무거나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수험 번호 얘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800%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셀에다가는 합격률을 구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셀에 H11번의 그 셀에 그 표시 형식이 문제를 만들 때 100분율로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800%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카운트 A를 가지고 총 인원수를 구했을 때 그 인원수가 몇 명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셀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얘를 지금 100분율로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보면 돼요. 그러면 8명 그렇게 이제 나온대요. 지금 여기 이제 인원수를 구해보면 8명의 그 데이터가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눌러서 표시 형식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수는 맞게 구했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저는 수험 번호를 가지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 일반이다 엑셀이다 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으니까 컴퓨터 일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엑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수험 번호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자, 우리 문제 지상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수식을 작성할 때 제시된 그 문제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그 데이터다. 가변적인 그 데이터다. 그걸 이제 감안해서 문제 풀이를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컴퓨터 일반이 됐든 엑셀이 됐든 이렇게 이제 점수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컴퓨터 일반 시험을 안 봤을 수도 있죠. 엑셀 시험도 이제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그냥 포기하고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빈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합격률을 구했을 때 그렇게 이제 포기한 사람도 포함해서 우리가 합격률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빈칸으로 만약에 나와요. 그때 컴퓨터 일반 그 점수를 가지고 개수를 세라, 엑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수를 세라라고 해서 카운트 A에서 지금 컴퓨터 일반이나 엑셀의 점수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인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해서 수험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 구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는 수험 번호 말고 컴퓨터 일반이나 엑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강의에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총 인원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컴퓨터 일반, 엑셀 이 두 가지 점수가 모두 다 6점 이상인 그 사람들, 그 수험생의 인원수를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count if s 그 함수 이제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또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돼요. 그 뒤에 또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해서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때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쓴 거와 두 번째 조건을 쓴 거는 AND 조건이에요. 무조건.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count if s 요거 이제 써볼게요. 그러면 count a 요거 이제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count if s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우리 이제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엑셀 점수들 중에서 뭘 구해라?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인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요. 해서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총 5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둘 다 60점 이상인 게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가서 아까 우리가 썼던 거 count A만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63% 하고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과 엑셀 모두 다 6점 이상인 그 수험생의 수, 그걸 이제 구했고, 그리고 나누기 총 수험생 수요. 총 수험생 수는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서 계산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왜 달러기호 왜 안 붙여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우리가 달러기호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셀 주소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요 칸만 딱 계산해 주면 되죠. 채우기 엔드를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달러기호를 붙일지 말지 그런 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회원 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이 표 3에서 회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회원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회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와 라고 했어요. 이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 문자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K다, S다, B다, S다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문자와 지역 코드 표가 있대요. 지역 코드 표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지역 코드가 있고 지역이 써져 있죠. 그래서 S면 이제 서울이고 K면 경기, B면 부산이래요. 얘를 이용해서 지역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역을 여기다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원 코드에서 요 세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돼요. 이렇게 특정 위치에 있는 그 글자를 꺼내 올 건데 그때 이제 미드 함수 얘를 이제 사용해서 꺼내 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미드부터 써 볼게요. 자, 우리 는이라고 먼저 써 주고요. 미드라고 쓰고 그리고 회원 코드 내가 지금 회원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세 번째 그 위치에 있는 요 한 글자의 그 값을 그 데이터를 꺼내 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K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꺼내온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코드에서 이제 세 번째 글자를 꺼내 왔을 때 지금 첫 번째 쌀은 이제 K니까 이 위치에다가 이제 경기라는 그 글자가 나타나게 그리고 두 번째 쌀은 이제 S니까 서울이 나타나게 그리고 세 번째 쌀은 이제 B니까 부산이 나타나게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나는 표 3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지역 코드 표라는 거는 또 다른 표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또 다른 표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할 때 우리가 hlookup 그리고 vlookup 그런 이제 함수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때 hlookup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뒤에 행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hlookup 그 친구가 우리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요.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표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참조할 때 H룩업, V룩업 얘를 이제 쓰는데 H룩업과 V룩업의 차이는 뭐냐? 열 참조하냐? 아니면 행 참조를 하냐? 그 차이예요. 생김새도 보면 행 번호를 쓰냐, 열 번호를 쓰냐 요것만 다르지 나머진 다 똑같다고요. 우리 H가 우리가 한글로 따지면 우리 히읗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H룩업이 우리 행 참조하는 그 함수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V룩업은 그냥 열 참조한 함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H룩업 함수 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써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밖에서 H룩업, V룩업, 미드 함수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써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H룩업을 쓸지 V룩업을 쓸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H룩업, V룩업 이 함수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코드가 지금처럼 S다, K다, B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 있고요. 지역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하고 이렇게 행 방향으로 들어 있다고요. 행 방향으로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행 참조를 해야 되니까 H룩업 이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 코드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지역 코드표가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V룩업 이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코드가 이제 열 방향으로 지역도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V룩업 이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지역 코드표가 이렇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이 값을 이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이제 쓸 수가 있죠.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이곳에 이제 옵션을 쓸 때 옵션은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false라는 옵션 얘를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는 true하고 false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false를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달라 그거예요. 해서 내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인데 이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 이제 NA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NA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들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에요. 이 true라는 옵션이 이제 근사값으로 값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사값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true라는 옵션을 쓰거나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있다. 그러면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정확한 그 값이 없을 때만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준다고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찾을 때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이요. 가장 근접한 그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에요. 해서 true를 쓰냐 false를 쓰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K다, S다, B다 여기도 B다, S다, B다, K다, S다, B다 하고 100% 얘랑 얘네들과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false를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그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전부 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들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출력 쓸 때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요.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지역을 찾을 때는 k, 우리가 이제 미담수를 구해놨죠. 그걸 이제 찾을 값으로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위는 어디를 설정하냐. 내가 이제 k라는 그 코드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이제 두 번째 행에 이 지역들이 들어있죠. 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지역들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내가 이 K를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이제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값, 이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미담수, 얘는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h값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은 아까 미담수를 구해놨으니까 그냥 컨트롤 V요.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내가 미담수를 구한 게 있다. 이걸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만큼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행에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지역이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행에 있는 거를 갖다 달라라고 해서 행 번호를 2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아까 얘는 K였으니까 경기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미드 함수를 구해 놓은 것들은 아까 채우기 엔드를 했더니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셀 주소를 쓴 게 얘라고요. 이 범위가 지금 이 범위죠. 내가 h값 함수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범위를 내가 이제 참조를 할 건데 그거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아니면 마지막 칸을 계산하든 이런 데이터들을 찾을 때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안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경기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서울이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BB니까 부산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서울, 그 밑에는 B니까 부산, 그 밑에는 두 개가 K니까 이제 경기,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서울, 그 밑에는 이제 B니까 부산이 나오면 되겠네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h값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드 함수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행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 그리고 맨 끝에 false가 옵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드 함수로 구해 놓은 게 있다. 이 미드 함수로 구한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지금 요 범위에서 찾아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라면 K니까 K를 이제 찾겠죠.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해서 K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여기 있죠. 이 데이터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행이고 여기가 두 번째 행이 되겠죠. 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경기를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에서라고 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일일 매출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분류라는 게 있대요. 분류가 지금 F열에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있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생활용품이라는 것도 있고 사무용품도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막 섞여 있죠. 이 분류가 사무용품인 그 제품들의 매출액이요. 매출액의 뭐를? 평균을 I의 2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지금 I열에 쭉 들어있고 지금 이곳에다가 분류가 사무용품인 그 제품들의 매출액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함수 이제 사용할 걸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분류가 이제 사무용품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야죠. 해서 평균값을 구할 때 이제 우리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봤을 때 dAverage가 있고 dSum이 있네요. 지금 dSum은 이제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이 함수는 이제 써주면 안 되겠죠. 해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는 dAverage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거 이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dAverage 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에버리지 함수가 있을 때 앞에 d가 붙은 이런 함수들이요. 썸에 이제 d가 붙은 그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dCountA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dAverage다, dGet이다, dSum이다, dCount다, dMax다, dMin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요. 해서 D로 시작하는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 이제 찍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만 이제 작성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제목까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번호 찍어주고 조건에 대한 그 범위, 조건을 어떤 걸로 쓸지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지금 우리 조건을 보게 되면 분류가 사무용품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조건은 지금처럼 F27에서 F28번 그 영역에 입력하래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났을 때는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돼요. 지금처럼 어디다 입력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을 때는 해당 영역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지상이 없으면 조건으로 어떤 거를 범위로 지정할 건지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조건은 이제 분류가 사무용품이랑 똑같은 거 찾는 거니까 우리 이 위에다가 분류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분류가 뭐인 거 찾아라. 사무용품인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dAverage 그 함수를 쓸 때 범위를 지정할 때는 제목까지 필드명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해서 범위로 요만큼을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거 이곳을 이제 범위 잡을 거예요. 우리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 줄 거죠. 내가 지금 이 제목까지 범위 잡은 게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는 분류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제품명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수량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매출액이 들어있다고요. 해서 네 번째 열에 있는 이 매출액의 평균값을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서 열 번호를 4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식 써볼게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dAverage요. d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dAverage라고 써주고 F14번부터 시작해서 아예 2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전부 다 범위로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네 번째 열이요. 네 번째 열에 이제 매출액이 들어있으니까 네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조건은 뭐다? 지금 분류가 사무용품인 거 그것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이 나온대요. 그때 이 매출액의 평균값을 이제 구하긴 구했는데 이 평균은 1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래요. 내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내림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함수가 우리 라운드라는 게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죠. 그러면 내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라운드 업을 이용해야죠.
그리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그렇게 나왔다면 라운드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내림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라운드 다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 됐든 얘네들 좀 보자고요. 우리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자고요.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값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다 똑같은데 반올림을 하냐 아니면 올림을 하냐 내림을 하냐에 따라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값이 이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값이 19283745.1928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있을 때 이 값들을 쭉쭉쭉 복사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는 이제 우리 3 그리고 2, 1, 0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과 자릿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라운드 함수 그거 이제 써볼게요. 라운드 반올림 해달라. 내가 지금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겠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을 하나도 이제 표시를 안 해줍니다. 해서 정수로만 표시해 줘요. 그때 지금 라운드를 썼으니까 그때 이제 없어지는 그 자리의 첫 번째 자리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 자리가 1이죠. 1이니까 반올림이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정수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고 내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두 번째 자리가 이제 맨 처음에 없어지죠. 이 두 번째 자리는 9예요. 9는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자릿수를 2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줘요. 그때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이 되니까 소수점 세 번째 자리는 2예요. 2는 반올림이 안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1, 9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3을 쓰게 되면 소수점 네 번째 자리의 그 값이 없어진다고요. 그때 이 8은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지금처럼 세 번째 자리까지 1, 9, 3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해서 자릿수가 지금처럼 0, 1, 2, 3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때는 지금처럼 3을 쓰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2를 쓰면 두 번째 자리까지 1을 쓰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0을 쓰면 정수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해서 0, 1, 2, 3 얘네들은 자릿수가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 자릿수가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그 밑으로 계속해서 채우기들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값이 표시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요. 마이너스 2를 쓰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주고요.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해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어디까지 표시해 준다?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더라.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100의 자리까지 그리고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얘는 이제 10,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표시해 줍니다. 3을 쓰면 세 번째 자리까지 2를 쓰면 우리 두 번째 자리까지 1을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0을 쓰면 정수로만 표시해 준다고요.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2, 3, 4를 썼을 때 어디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주는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라고요. 해서 지금 문제 보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뭘 써야 된다? 마이너스 2 얘를 자릿수로 이제 써야 되더라. 해서 문제 보게 되면 앞에 1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0의 자리라는 이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해서 어디까지 표시가 되는지 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려면 얘네들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평균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놨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했을 때 이제 1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10의 자리가 5죠. 얘는 반올림이 되든 말든 얘는 이제 무조건 내림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5가 0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해서 63,300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D 에버리지 얘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했죠. 맨 앞에 가서 내가 평균값 구해놓은 게 있다. 얘를 이제 라운드 다운 내림에 달라. 내가 지금 평균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100의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자릿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63,300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daverag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줬고 그 값을 마이너스 2라는 그 자릿수를 써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거 이제 형식 같은 것들 그리고 자릿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죠.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릿수 어떻게 쓰는 거지? 뭐지? 헷갈린다고요. 헷갈리는 거는 왜 헷갈려요? 안 외워서. 아니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외웠으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는 외우라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커먼 시험은 우리 이제 한정된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자릿수 헷갈려서 시간을 이제 허비하고 있으면 뒤에 아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뒤에는 문제를 못 푼다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면 이런 것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 승점에 대한 그 순위를 이제 구하래요. 자, 우리 표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K리그 순위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승점이 2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승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구해서 만약에 1위가 나오면 1위는 우승이라고 표시를 하고 2위는 이제 준우승으로 표시하고 1위, 2위 빼고 그 외에 이제 순위에 대해서는 공백을 최종 결과에다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순위는 승점이 이제 높은 것이 1등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순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랭크 EQ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인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옵션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자, 우리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거는 0 또는 0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을 이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때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0 이외의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0 빼고 아무 값이요. 0 빼고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5가 됐든 10이 됐든 500이 됐든 그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0 또는 0 이외의 값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외우지 말고 0 또는 1을 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요. 왜? 0 이외의 값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 함수를 쓸 때 0 이외의 값이 뭐지? 그것도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0 또는 1을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옵션으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옵션을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고요. 0 이외의 값 1을 쓰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그러면 내리막길을 보고 얘기해요. 해서 내리막길과 똑같은데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곳이죠.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높은 값이요. 높은 값을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고요. 오름차순 그러면 오르막길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막길이라는 그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이죠. 해서 얘는 이제 낮은 값을 1등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큰 수를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큰 수를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작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승점이 이제 높은 것이 1등이다 그렇게 나왔죠. 이런 승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제 1등이 되면 돼요.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거를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순위를 구할 때 점수가 높은 게 1등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에 이제 0을 쓰거나 생략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수영 시합 그런 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합을 했을 때 각각 사람들마다 초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 초기록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달라. 얘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를 이제 우리 1등으로 할 거냐, 작은 수를 1등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순위는 승점이 높은 게 1등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지만 순위는 승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아니면 승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다고요. 해서 얘까지 같이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순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랭크 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랭크 EQ라고 써놓고 인수요. 지금 얘는 승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고 지금 첫 번째 칸에다가 식을 쓰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승점이요. 첫 번째 사람의 승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사람의 승점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범위요. 범위는 이만큼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에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점수가 몇 등이야? 그렇게요. 그리고 높은 게 이제 1등으로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옵션에 이제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냥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3등이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이제 순위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등이 되게 많죠? 그 점수 보세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른데 전부 다 1등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채우기 엔드를 할 때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요. 지금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찍었죠. 그 인수를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56점이 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50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7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칸을 계산할 때는 55점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랭크 EQ에서 이 인수에 해당하는 거는 세일 주소가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한 것 좀 보자고요. 내가 범위로 지금 이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줬죠.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56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5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37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이제 찍어줘야 된다고요. 해서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범위는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하더라. 해서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전체 달러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3등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승점이요. 승점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79점이죠. 해서 1등이 맞고요. 그 다음에 76점이 2등, 그 다음에 이제 56점이 3등인데 56점이 여기 또 있죠. 해서 동순위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동순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점수가 55점인데 얘는 이제 5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55점이 또 있으니까 얘도 또 5등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5등이 이렇게 이제 동순위가 있으니까 그 다음 순위가 6위가 아니라 이제 7위로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정상적으로 다 구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순위를 싹 다 이제 구했는데 그때 이제 1등이면 우승이다, 2등이면 준우승이다.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이제 표시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추즈라는 요 함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추즈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추즈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추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인수로 1을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A다. 그렇게 이제 써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는 B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C다.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을 때 인수가 1이에요. 그리고 추즈라는 그 함수, 추즈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내가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그 데이터를 추즈, 선택해라. 그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인 요 A가 이제 결값으로 나올 거고요. 내가 인수를 2라고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3이라고 인수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C가 나옵니다. 만약에 인수를 여기다가 3이 아니라 이제 4라고 쓰게 되면 네 번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달라. 그건데 네 번째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렇게 이제 없애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추즈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1위일 때 순위를 구한 게 1이 나오면 우승이 이제 출력이 되게 2등이 나왔을 때는 준우승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랭크 EQ라는 요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추즈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요. 내가 지금 순위를 구했다. 이 순위에서 만약에 1등이 나왔다면 여기다가 우승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등이 나왔다면 그때는 준우승이 이제 출력되게 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을 이제 표시하라는데 얘는 이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9개 데이터고 총 9등까지 나오니까 1등일 때 우승, 2등일 때 준우승, 3등일 때 빈 공백, 4등일 때 빈 공백, 5등일 때 빈 공백, 6등일 때 빈 공백, 7등일 때 이제 빈 공백, 8등일 때 이제 빈 공백, 9등일 때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얘는 1등, 2등이 아니니까 이제 빈 공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1등, 2등일 때만 우승과 준우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이 다 출력이 됐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우리 if error라는 그 함수를 사용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 문제는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추즈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바보같이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왜? 이런 데이터가 지금 9개니까 3등일 때, 4등일 때, 5등일 때, 6등일 때, 7등일 때, 8등일 때, 9등일 때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썼지만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100번 다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뒤에 있는 거 얘네들을 싹 다 안 쓰고 1등일 때 우승, 2등일 때 준우승 얘만 딱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밸류라는 그 오류가 발생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1등일 때 우승, 2등일 때 준우승 요것만 표시가 됩니다. 왜? 지금 여기서 순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추즈 선택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1등이면 이제 1이 나오니까 우승이 첫 번째 데이터가 우승이니까 얘가 나올 거고 2등일 때 준우승이 나오죠. 3등일 때는요. 세 번째 데이터가 없죠. 4등일 때 네 번째 데이터 없죠. 5등일 때 다섯 번째 데이터가 없다고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만 내가 우승이다, 준우승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1등일 때 우승이 나오고 2등일 때 준우승이 나오고 나머지 순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밸류라는 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if error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if error라는 그 함수요. if error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오류 발생 시 표시할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내가 이 인수로 뭔가 계산을 했더니 오류가 발생 안 했어요. 안 했을 때는 그 값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될 거고 이 인수를 내가 이제 if 에러로 묶었죠. 그냥 에러로 묶은 게 아니라 if 에러요.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계산했는데 그때 if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표시해달라. 그걸 뒤에다가 이제 써주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이 모든 식들 맨 앞에 가서 우리가 if 에러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if 에러 내가 지금 요만큼의 식을 계산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이라는 얘기니까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때 빈 공백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지금처럼 오류가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빈 공백으로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랭크 EQ라는 이 함수령에서 순위를 구했고 그 순위에 해당하는 거를 choose 선택해라. 그때 순위가 만약에 1등이면 첫 번째 데이터 우승을 이제 표시해 달라. 만약에 랭크 EQ에서 2가 나왔으면 2등일 때는 준우승을 표시해 달라. 그리고 3등이 나올 수도 있고 4등이 나올 수도 있고 5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1등, 2등 빼고 나머지 순위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데이터하고 두 번째 데이터 얘만 써줬기 때문에 나머지 순위는 싹 다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표시해달라? 우리 이제 빈 공백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if error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전부 다 인수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식에서 if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달라? 우리 빈 공백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값을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빈 공백으로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모의고사들을 전부 다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지금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씩만 문제를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일단 형식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외우라고요. 외워야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문제를 빨리빨리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